안녕하세요. 눈 성형의 진심인 슈가성형외과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제 출근 룩으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눈에 너무 진심이라서 출근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강남역에서 혹시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도 보일 테니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려고 또 이렇게 복장까지 이렇게 깔맞춤? 뭐라 해야 되죠? 아무튼 맞춤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또 이마 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술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눈썹 위쪽에서 이마를 당겨서 내가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확보해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개 이마 거상술과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있겠고, 보통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본 터널링이라든지 엔도타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언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해야 되냐?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깝다, 혹은 눈두덩이가 너무 두꺼운데 이게 지방으로는 해결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쌍꺼풀 수술은 몇 번 해서 이미 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쌍꺼풀을 더 시원하고 크게 하고 싶다, 내지는 이 진한 쌍꺼풀을 옅은 느낌으로 좀 바꿔주고 인상을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하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보면 다 좋은 말들이죠. 좋은 수술입니다. 특히나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눈이랑 눈썹이 가깝고 좀 두툼한, 플러피하다 그러죠. 플러피한 눈꺼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경우에만 하냐, 20살에도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마 거상술 할래요 하고 찾아오는 20,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눈과 눈두덩이가 너무 두꺼워요. 내가 쌍꺼풀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쌍꺼풀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눈과 눈썹이 너무 가까워서 이걸 개선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 쌍꺼풀을 하러 찾아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지방을 좀 제거하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대부분은 이 피부나 근육이 이렇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눌려서 이런 두툼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방만을 제거해가지고는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이 눌린 부분이 당겨져서 이 두툼함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눈썹이죠. 눈썹과 이 속눈썹, 이 눈꺼풀 끝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불룩하다 그러면 결국 이런 지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리가 가깝다면 이런 식으로 피부나 근육이 두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피부나 근육이 훨씬 두껍고 지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지방 제거한다, 쌍꺼풀 크기 디자인 높인다 라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아닌데요? 나는 쌍꺼풀만 할 건데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 안 할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왠지 이름이 비호감이잖아요. 뭐 내시경, 이마, 뭐 거상, 비호감이잖아요. 이름이.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쌍꺼풀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쌍꺼풀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눈과 눈썹 가깝고 두툼하고 이미 쌍꺼풀을 진하게 했는데 더 높여서 쌍꺼풀만 더 하고 피부 잘라서 지방 빼서 나는 쌍꺼풀만 하겠다. 물론 쌍꺼풀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진한, 더 티가 나는 쌍꺼풀이 되고요. 특히나 아래쪽도 소시지 느낌이 나지만 위쪽도 두툼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죠. 눈꺼풀 피부 함부로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제거하면 절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진한 느낌이 생겨버리면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마 거상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마 거상술 해결을 하면 쌍꺼풀은 안 해도 되겠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미 좋은 쌍꺼풀이 자리 잡혀 있고 그게 조금 더 커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마 거상술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마 거상술과 쌍꺼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마 거상술로 내가 이마를 충분히 들어줬다, 눈썹을 충분히 들어줬다 할 때는 훨씬 낮은 디자인의 쌍꺼풀을 만들어도 원하는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상술을 하지 않고 내가 그 높이를 원한다 그러면 피부를 잘라야 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높은 디자인의 쌍꺼풀을 만들어야 됩니다. 피부 자르고 높은 디자인의 쌍꺼풀, 약간 더 티나는 쌍꺼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 거상술을 하고 낮은 디자인의 쌍꺼풀을 잡게 된다면 일단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훨씬 밝은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쌍꺼풀 생기는 높이가 훨씬 낮다, 피부가 훨씬 얇은 거잖아요. A4 용지 접을 때랑 박스 접을 때랑 두께, 골 느낌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A4 종이를 접을 때가 훨씬 더 얇고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고, 박스는 아무리 잘 접어도 두꺼운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원리들 때문에 쌍꺼풀은 낮게 잡을수록 좋은데 또 내가 원하는 높이는 있으니까, 그럴 때 이마 거상술과 쌍꺼풀을 같이 해주게 되면 일단 거리 확보, 두툼한 느낌 개선, 쌍꺼풀도 자연스러워지고 위아래 소세지 방지, 이런 훌륭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이미 너무 두툼한 느낌이 됐는데 그래도 이 높이는 간직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마 거상술과 쌍꺼풀을 같이 해서 라인은 두 줄따기로 낮춰주고 거리는 이마 거상으로 확보해주면서 높이는 비슷하되 훨씬 더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게 두툼하고 무거우면 절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마 거상술을 해주면 피부가 이런 식으로 당겨지면서 얇아진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얇은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개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마 거상술을 하면 비절개가 가능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슈가성형외과 이마 거상술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라고 하게 되면 두피 안쪽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 쪽에 양쪽에 하나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나, 그리고 양옆에 하나하나 해서 총 5개의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슈가성형외과에서는 하나의 흉터라도 좀 줄이고자 절개는 4군데를 하게 됩니다. 관자 2군데, 그리고 이 이마 위쪽으로 2군데 절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구멍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라고 하면 사실은 내시경이 들어가는 공간과 그리고 분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관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광대 위쪽으로 따라와서 이 눈 가쪽 뼈까지 지나서 이 뼈를 따라서 지나가고 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이 추미근이라든지 코 위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분리를 시켜주고 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절개를 한 2군데, 3군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충분한 결과를 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마 거상술의 재료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엔도타인이죠. 엔도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회사 중에 인체에서 녹는 성분의 재료들을 만들기로 유명한 곳인데, 엔도타인을 통해서 이마 거상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고 탈모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엔도타인의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인데 일반적으로 한 2개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마 이 위쪽으로 2군데 정도로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분리시켜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게 옷걸이처럼 이 나의 조직들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위에서 잡아주는 거죠. 엔도타인은 6개월 뒤에 녹아서 없어지게 되지만 그 동안에 내 조직들은 조금 더 높은 기준선에서 다 뼈에 다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높여주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엔도타인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더 탈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터널링을 한 경우에도 물론 좋은 결과를 줄 수는 있지만 실이 남는다든지 만져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엔도타인은 녹아서 없어져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서 저는 엔도타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엔도타인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엔도타인에서 시술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정품 카드를 주죠. 정품 카드를 통해서 내가 정확한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즘 어디 간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속이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정품 카드를 통해서 내가 정확한 재료를 사용을 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도 있고 뭐 새로운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왜 추천을 하냐? 좋으니까 추천을 하겠죠. 필요하니까 추천을 하겠죠. 모든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갑자기 이마 거상술을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수술인지 꼭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알고 쌍꺼풀과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이마 거상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리고 이마 거상술을 받는다면 내가 훨씬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마거상만으로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꼭 쌍꺼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거상술 추천하면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영상도 좀 봐고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